안녕하십니까. 트랙산직입니다. 조선왕조 500년 제15대 임금 광해군 일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해군은 1571년에서 태어나셔서 1641년에 승하했습니다. 광해군의 이름은 혼이며 이혼이 되겠습니다. 선조와 공빈 김씨 둘째 아들입니다. 선조의 뒤를 이어 15년간 왕위로 재직했다가 1623년 3월 인조 반정으로 임금 자리에서 쫓겨나 강화도와 제주도 등에서 18년간 유배생활을 하다가 1641년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종묘에 들어가지 못해서 묘호, 존호, 시호가 없습니다. 따라서 왕자 때 받은 공군 작호인 광해군으로 호칭되었으며 묘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손능리에 있습니다. 광해군 일기. 광해군은 인조 2년 1624년에 실록청에서 펴낸 광해군 제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한 사서입니다. 다른 실록과 달리 187권 64책의 중초가 남아있으며 정조 18년 1794년 9월에 187권 40책으로 수정해서 간행되었습니다. 광해군 일기는 다른 국왕들과는 달리 유일한 필사본입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이 일어나 한양이 함락될 때 피난지 평양에서 세자로 축봉되었습니다. 다음날 세조와 조정은 선조죠. 아버지가 조정은 평양에서 다시 피난길에 올랐는데 피난 도중 영변에서 국왕과 세자가 조정을 나누었습니다. 1606년 선조의 계비 임목왕후가 영창대군을 낳자 세자 지위가 위태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정인홍 등 북인의 지원으로 선조의 뒤를 이어 즉위했습니다. 그가 즉위하자 한동안 명나라에서는 그의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임해군을 교동에서 유배시키고 유영경을 죽였습니다. 1613년 임목대비 아버지 김제남을 죽이고 영창대군을 강화에 위리 안치시켰다가 죽였습니다. 또 1615년에는 대북파의 무고로 능창군 전까지 죽였고 1618년에는 임목대비를 폐비시켜 서궁으로 유폐시켰습니다. 1619년에는 명나라의 원병 요청에 따라 강홍림에게 1만 군사를 주어 후금을 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차 싸움에서 패한 뒤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실리적인 외교 균형을 취했습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으로 불탄 서적 간행에 힘을 쏟았으며 신증 동국 여직 슬릉남 국조 보감을 다시 편찬했습니다. 그리고 실록 보관을 위해서 적산산성에 사고를 설치하고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4곳의 사고를 대신했습니다. 이때 호전의 동의 보감이 간행되었던 것입니다. 광해군 일기 갖춘 야사 세자 광해군의 울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인 왕비 박씨가 죽었을 때 선조가 50세였지만 재혼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후궁에는 임빈, 순빈, 정빈, 온빈 외에 아이를 낳은 빈도 많았습니다. 51세의 선조는 이민년 선조 35년에 2조 자랑 김제람의 딸인 19세의 김씨를 새 왕비 임목왕비로 맞았습니다. 새 왕비가 임신하자 정실 소생이 없던 선조로서 몹시 기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조가 임빈의 처소로 갔습니다. 임빈은 여느 때나 마찬가지로 반갑게 맞았습니다. 선조는 임빈의 처소에서 즐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임빈은 오래전부터 마음먹고 있던 말을 선조에게 했습니다. 상감, 중전께서 아들을 낳으시면 세자로 정하십시오. 허허, 세자는 벌써 광해군을 세우지 않았느냐. 하오나 이번에 태어날 원자는 정실 소생이 아니옵니까. 선조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람들 역시 당연하다는 말에 어느덧 새로 태어난 원자를 세자로 삼겠다고 결심했다. 이 생각은 선조뿐만 아니라 유영경도 마찬가지였다. 드디어 인목왕후가 첫 아이를 낳았지만 아들이 아니라 딸 정명공주였다. 선조의 꿈은 깨어지고 말았다. 어느덧 1년이 지난 후 왕백에 또다시 태기가 있었다. 이번에는 기다리던 아들 영창대군이 태어났다. 임금으로 정실에서 처음 낳은 아들이라고 기뻐했다. 유영경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문묵백관으로 하여금 영창대군 만세까지 부르게 했다. 그러자 이것을 바라보는 광해군의 마음은 여간 고통스럽지 않았다. 얼마 후 선조가 병을 얻더니 정민년 10월부터 증세가 매우 위태로워졌다. 광해군은 세자로서 매일 임금에게 문안하러 들어갔다. 광해군이 이렇게 정성으로 부왕의 문병을 하는 까닭은 한간에 유영경 일파가 세자 광해군을 패하고 영창대군을 새로 세자에 봉하려 한다는 소문을 듣기 위해서였다. 또한 광해군의 형 임해군도 은근히 왕위를 노리고 있다는 말까지 들렸다. 한마디로 광해군으로서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선조는 영의정, 유영경, 자의정, 호욱, 우의정, 한응인을 불러 세자 광해군에게 전의하겠다고 하자 새 정승들은 반대했다. 하지만 선조는 전의할 뜻을 굳혔다. 대신들이 물러간 뒤 선조는 정교를 내려 원로 대신들과 의논해서 세자에게 전의하도록 독촉했다. 그렇지만 유영경은 선조의 정교를 받들고도 원로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당시 원로 대신들은 이양복, 이원희, 이덕형, 이산해, 기자헌 등이었다. 후에 이 사실이 대북 일파에게 알려지자 이청과 이산해의 아들 이경전 등이 그때 영남으로 내려가 있는 정인홍에게 사람을 보내어 유영경이 세자를 위태하게 하도록 꾀한다는 진상을 알고 상소하라고 권했다. 이때 이산해, 이점 등 대북 일파가 세자 광해군에게부터 세자빈 오라버니 유희붕과 유영경을 몰아낼 계획을 하고 있었다. 정인홍은 원래 성격이 고다 두려움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공격할 땐 항상 선봉에 섰다. 그는 경상도에서 선조에게 상소를 올렸다. 유영경은 임금의 명령을 어기고 여러 원로 대신들을 부르지도 않았사옵니다. 이건 필시 어떤 무서운 흉계를 꾸미고 있는지 알 수가 없나이다. 나란 일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옵니다. 예로부터 임금의 유고 때 세자가 대리하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유경영 혼자서만 비밀리에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직과 세자를 위태롭게 하는 수작이옵니다. 그렇지만 선조는 유영경을 신임하고 있어 정인홍의 상소문을 보자 몹시 노했다. 이후 대북과 소북은 서로 반박하며 싸우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러나 소북은 당시 여당이었다. 선조는 결국 유영경과 인변의 주장대로 정인홍을 영예로 이점을 갑산으로 이경재는 강계로 기양 보내라고 명했다. 그런 후 광해군이 문안을 하려고 하면 명나라에서 인준해주지 않는 세자는 세자가 아니라며 호통을 쳤던 것이다. 이에 마음의 골이 깊어만 갔다. 광해군 일기 친정 정치로 흔들리는 조정.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신하들의 간청으로 광해군이 세자로 책봉되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1600년 정비의인 왕후 박씨가 죽자 1602년 임목왕후가 선조의 계비가 되었다. 더구나 임목왕후가 영창대군을 낳자 최악이었다. 그때 선조는 적자인 영창대군에게 왕위를 계승시키려고 했다. 따라서 조정 대신들은 영창대군을 왕으로 세우려는 세력과 광해군을 옹호하는 세력으로 나누어졌다. 선조는 병이 악화되자 광해군에게 손의 교서를 내렸다. 그렇지만 교서를 받은 영의정 유영경은 이를 공포하지 않고 감췄다. 이때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파의 정인홍과 이첨은 이것을 알고 유영경을 제로 다스릴 것을 선조에게 청했다. 하지만 선조는 사경을 헤매다가 죽었다. 유영경은 임목대비에게 영창 대군을 왕위로 즉위시키고 수렴 청정하도록 건의했다. 하지만 임목대비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강해군을 왕으로 즉위시켰다. 강해군은 왕위에 오르자 임진왜란으로 피폐된 나라의 재정 회복에 힘을 쏟았다. 그리고 남인 이원익을 영의종으로 임명하였으며 불탄 궁궐을 수리하고 대동법을 실시해 백성들을 구제하는 데 노력하였다. 그 후 영창 대군을 지지했던 유영경과 그의 무리들을 죽였다. 이때 명나라에 자신이 보위에 오른 것을 알리기 위해 오억령을 사신으로 보냈다. 얼마 후 오억령으로부터 뜻밖의 보고가 왔다. 즉 조선의 큰 아들 임해군이 있는데 둘째 아들 광해군이 왕위에 오른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마침내 명나라는 요동 도사 엄일괴를 조선에 보내 사실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그러자 조선의 조정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기 시작했다. 조선에 도착한 명나라 요동도사 일행은 조선왕이 자신들을 찾아오지 않음을 이유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임해군을 만나보고 사실을 황제께 알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러니 어서 임해군에게 안내하라. 그러자 조선의 조정은 더더욱 난처해졌다. 이때 임해군은 조선의 병이 위급했을 때 앙심을 품고 비밀리에 결사대를 조직하고 무기를 마련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는 밀고가 있다. 이것을 구실로 임해군을 교동에 유배시켰다. 명나라 사신의 접대를 받은 영의정 이원익은 이렇게 둘러댔다. 조선의 예법은 상복을 입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오. 그렇지만 명나라 사신은 자신의 주장만 되풀이했다. 하는 수 없이 광해군은 그들이 묵고 있는 객관으로 찾아가 예를 치렀다. 그런 후 교동에 있는 임해군을 배에 태워 서강나루에서 명나라 사신과 만나게 했다. 이때 임해군은 일부러 미친 척하였다. 그 후 임해군은 광해군 1년 1609년 이첨 등의 사주로 교동 현감 이직에게 살해되었고 조정에서는 명나라 사신들에게 은과 인삼을 선물로 주었다. 1609년 3월 명나라의 황제는 웅하를 사신으로 조선에 보내 광해군을 왕으로 봉하는 조서를 내렸다. 그런데 자신의 어머니 공빈을 공성 왕으로 추존하였는데 무덤을 성릉이라 하였다.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자 그를 지지하는 대북파가 세력을 떨쳤다. 대북파는 자신들의 정적들을 조정에서 쫓아내고 죽여버렸다. 광해군 2년 1610년 정여창, 김광필, 조광조, 이연적, 이황 등을 문묘에 모시는 일이 결정되었다. 문묘는 유학의 비조인 공자를 제양하는 장소다. 정인홍은 문묘에 배양하는 사람들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그것은 자신의 스승 조식이 문묘에 배양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성품이 강직하였고 명종 때 높은 행실로 추천되어 관직에 올랐다. 1611년 그는 이연적과 이황을 배척하는 상소를 올렸다. 상소에서 이황과 이연적을 시속에 따르는 부류로 칭하였다. 특히 이황을 몹시 비난했다. 그러자 성균관 유생 500명이 상소를 올려 이연적과 이황을 적극 변명했고 정인홍의 이름은 유적에서 삭제되었던 것이다. 광해군 이야기. 죽음으로 끝난 임목대비의 원한. 대북 세력은 광해군을 죽인 다음 임목대비를 타겟으로 삼고 있었다. 그들은 임목대비가 낳은 영창 대군을 없애야만 영모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광해군 5년 1613년 4월 이첨은 박응서, 서양갑 등 강병치루라는 명문가의 소자 7명, 박응서, 서양갑, 심우영, 이경준, 박치인, 박치의
여주에서 결의 형제하고 저령에서 일으킨 살인 사건을 역모로 확대시켜 임목대비의 아버지 김재남을 연루시켰다. 이첨의 농간으로 날조된 이 역모로 김재남은 역적으로 몰리게 되었고 결국 김재남과 그의 형제들은 모두 사형당했다. 어머니 정씨는 제주도 관노비로 전락되었고 강화도에 유배돼 영창대군은 이듬해 2월 밀폐된 뜨거운 방안에 9살 나이로 질식사했던 것이다. 그런 후 광해군과 대우파 세력들은 임목대비의 패모론을 거론했다. 광해군 10년 1618년 정월 영창대군이 죽은 지 4년 뒤 조정에서는 패모에 관한 찬반 양론이 격화되었다. 이때 광해군은 패모론을 반대해 신하들을 유배시키고 임목대비 김씨의 대비의 존호를 배한 후 서궁에 유폐시켰다. 이것을 오히려 반대 세력들에게 반정을 일으킬 좋은 구실을 제공했던 것이다. 그래서 서인 이기, 김자점, 신경진, 심기원, 김유, 이괄 등의 선조의 후궁 인빈 김씨의 삼남 정원군의 큰아들 능량군을 추대했다. 그런 후 김씨의 교지를 받아 광해군 15년 1623년 3월 13일에 반정에 성공했다. 능량군 역시 8년 전 동생 능창군의 억울한 죽음으로 광해군과 대북파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다. 간밤의 난리에 도망쳤다가 붙잡힌 광해군은 지중인 채 패주로 전락되었다. 반정군은 서궁에 유폐된 임목대비 김씨에게 능량군의 전의 교지를 내려달라고 청했다. 하지만 원한과 복수심에 불타는 대비 김씨가 순순히 반정군의 뜻을 받아주지 않았다. 그러자 능량군이 직접 대비를 아련하고서야 윤허를 받아냈다. 오직 대비 김씨는 광해군의 목숨을 원했던 것이다. 반정군에 의해 대북파 간신들이 모두 목이 잘렸고 광해군은 강화도로 기항을 갔다. 이로써 능량군은 인조로 즉위했던 것이다. 임목대비 김씨는 광해군을 끝내 죽이지 못하고 인조 10년 1632년 48세로 죽었다. 그녀는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동구릉 묘역에 묻힌 선조와 의인 왕후의 능인 몽룡에 묻혀있다. 광해군 일기 간추린 여사 여정부 임목대비. 이 점은 장의정 정인홍과 함께 임목대비를 폐위시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러나 뭔가 두려움을 느낀 정인홍은 발뺌하고 시골로 내려가 버렸다. 영의정 기자 헌도 마찬가지로 폐위에 반대한다는 벼슬을 버리고 강릉 고향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이 점은 신복 우참찬 유관에게 대비를 폐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유관은 곧바로 한효소를 찾아가 이첨의 말을 전했다. 그 대가로 이번 거사에 성공하면 영의정은 따놓은 것이라고 했다. 이에 혹한 한효소는 유관의 손을 잡고 방법을 물었다. 한효소는 영의정의 눈이 어두워 옳지 못한 일임을 알고도 당장 대궐로 들어가 정원 승지를 불렀다. 승지들 역시 이첨의 신복들로 한효순이 대궐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미리 알고 있는 상태였다. 승지들은 삼정승과 육조판서 이하 참판, 참의, 정랑, 자랑까지 불렀다. 반나절이 넘어서 모인 사람들은 정관의 직함을 가진 사람들까지 모두 930여 명이나 되었다. 오의정 한효수는 큰 국사가 초리하는 듯 큰 소리로 외쳤다. 역적 김재남의 따님인 대비는 그의 아들인 영창 대군으로 왕위를 계승시키라고 하여 10가지 제약을 범하였소. 그래서 만조 백관들은 폐위시키라고 합니다. 여론에 따라 가부를 묻는 것이니 여러분은 가부를 폐해 주시기를 바라오.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이 정과 패모론을 주장하던 대사간 윤인이 앞으로 나와 외쳤다. 옳소. 벌써 폐위를 했어야 했는데 전하의 인종으로 오늘날까지 유지했던 것입니다. 빨리 백관에게 가부를 물어 처단하시오. 자, 만조 백관들은 두 줄로 갈라서서 가면 좌편에 부면 우편에 서서
자신의 이름을 쓰시오. 대사관 윤인이 가짜를 쓰인 쪽 맨 앞줄에 섰다. 바로 뒤로는 대선 정조가 섰다. 이 두 사람은 패모를 주장한 직후 이첨의 눈에 들어 미간 말찍인 당하관에서 급승진했다. 그러다 대북 명사들이 꼬리를 이어 패모하는 쪽이 옳다는 줄에 섰다. 이때 원임 대신 이양복에게 가부를 묻기 위해 보낸 직사가 수의문을 가지고 돌아왔다. 한효수는 수의문을 받아 만조 백관에게 읽었다. 신은 벌써 반년 동안이나 중풍에 걸려 병중에 있어 누가 전하를 위하여 이런 일을 만들도록 하였는지 몰라도 자고로 어미가 악해서 비록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자식은 어미를 죄 줄 수가 없소. 아버지가 자상하지 못해도 아들은 효도를 극진히 해야 하는 법이오. 도대체 이러한 것은 논의하는 것부터 불가하오. 이양복이 패모론에 반대하자 만당의 분위기는 삽시간에 변하였다. 그때까지 대북 일파의 눈치만 살피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 둘 반대론으로 줄을 서기 시작했다. 결국 이날의 공론은 찬반양론으로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그러나 패모론을 주장하는 대북 일파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무선 공격을 가했다. 우선 이양복에게 처참의 형을 가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양사에서도 그의 말이 불손하다면 삭탈 관직을 청하였다. 광해군은 이양복을 북청으로 귀양 보내자고 말하자. 이양복을 북청으로 귀양 보내고 말았다. 이후부터 날마다 대비의 죄를 짓자 마침내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했다. 그렇지만은 인성군과 여러 종실들은 대북파의 사주를 받아 나라를 위해 임목대비를 폐하라고 떠들었다. 그 다음엔 광해군 10년 2월 11일 임금의 말을 무시한 채 자의정 정인홍과 예조판서 이첨 등이 패모의 절복을 결정했다. 절복은 명나라에서 내린 존호와 본국에서 내린 옥책과 옥보를 빼앗고 대비라는 명칭을 소궁으로 부르고 국혼 때 내린 납패 등속을 비롯하여 왕비의 어보나 패신을 해소하고 출입할 때 영과 의장까지 폐지해버리고 일체의 문항과 숙배를 폐하여 허군과 같이 대우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다음과 같은 대목도 들어있다. 대비는 아비가 역적의 개수가 되었고 그의 몸이 역적 모의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역적들이 자신을 추대한 바 되었으니 이미 인연은 종묘와 사직에 끊어진 바 되었다. 그가 죽은 후에 나라에서는 거해를 하지 아니하고 복을 입지 아니하며 신주는 종묘에 들어갈 수 없다. 또 서궁의 담을 더 높이 쌓고 무장을 두어 지키게 하되 그 수직 군사의 행동은 병제에서 감독하고 내신은 2명 별갑은 4사람만 둔다. 승진은 곧 이 결정을 받들고 대비에게로 갔다. 대비는 영창대군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로는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만 있었다. 승진은 우선 10가지 제목을 읽고 패모의 선언을 내렸다. 그러자 대비는 갑자기 문을 열어 제치며 호령했다. 망고의 자식이 어미를 패한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 나는 상감의 아비가 친히 친령내를 거행하여 들어온 정정당당한 정보다. 제 아비가 정해놓은 어미를 어떻게 자식이 마음대로 쫓아낼 수 있다는 말인가. 상감한테 내 말을 전해라. 패모할 것이 아니라 죽이라고 해라. 그러면 만사가 다 해결될 것이 아니냐. 승진은 고개를 숙이고 부들부들 떨다가 슬며시 나가버렸다. 대비는 늙은 궁녀들에게 영을 내렸다. 먹을 것을 가져오너라. 내가 살아 저놈들이 많은 곳을 꼭 봐야겠다. 광해군 일기 15대 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백산직이었습니다.